차차. 자, 여주 양평 보겠습니다. 여주 양평 보면 국민의힘의 김선교 후보, 이분 다시 나온 분이에요. 지난번에 의원직 박탈됐던. 네, 배지 살짝 뗐다가 다시 군수 오거든요. 출신인데 네. 네, 됐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후보, 여기는 뭐 지역 활동가 같은 분인데, 양평 시민의 소리가 이너텍 시스템즈의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700명입니다. 여기 부분 좀 크네요. 조사한 결과 김선교 48.5, 최재관 45.5, 여기도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은 저희가 이 지역 취재를 갔다 왔는데 최재관 후보 얘기가 재밌습니다. 여론조사 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 19%, 한 20%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보름 사이에 확 바뀌었다. 이야. 저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 주변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막 그 차문 내리고 빵빵하고 응원한다 그러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아니,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총선 기준으로는 2020년 총선이 국힘 쪽이 최악이었지만 네.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보면 2018년 지방선거가 가장 최악이었거든요. 그때 그 경기도의 광역의원, 그러니까 네. 경기도의원 선거구가 대략 156개 정도 됩니다. 네. 156석이죠, 참 도의원이. 그 지역구 선거 중에 2018년 선거에서 경기도의원 국힘 쪽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여주 양평. 여주. 여주에서 한 명이 지역구 도의원이 당선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세 지역이에요. 2018년 지방선거는 정말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는데 처참하게 싹쓸이 당했는데 네. 살아남은. 진 선거에서도 네. 살아남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뭐 양평도 평소에는 국힘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접전을 벌이면 딴 데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천, 여주, 양평, 뭐 동두천 등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우세 지역이라고 했던 곳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접전지로 변하고 있다. 이것 또한 좀 살펴볼 만하고 필요하면 박스 기사, 사건이다. 박스 기사 써야 된다. 많이들 짚어주신 것 같고 네. 시간 관계상이었겠지만 제가 한두 군데만 더 꼽자면 김태호, 김두관 여기도 뭐 둘 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붙은 부울경 지역에 네, 양산을. 주목해야 될 것.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송파갑. 여기는 다들 국힘이 쉽게 이길 거라고 했지만 예. 지금 거기 면면이 재밌어요. 박정훈 TV조선 진행자 출신, 네. 그다음에 조재희 이분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직전에도 나왔던 후보. 출마자인데 후보인데 둘이 지금 상당히 붙어 있어요. 맞아요. 송파갑에서 만약에 또 민주당이 이기면 이것도 작은 박스는 되죠. 이것도 박스다. 작은 우리 박스 얘는. 기자들이 써야 될 박스 기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다. 그런데 이 송파갑은 한 번도 여론조사가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여론조사 기관이건 의뢰 언론사건 여기는 굳이 시간과 돈 들여서 해봐야 돼.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팽팽할 것 같으니까 하고는 다들 비껴갔는데 한두 군데서 어쩌다 한번 해봤는데 붙어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기존 누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는 채 지금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데 양당 두 당 모두 해볼 만하다고 말하고 국힘에서 여기를 경합 우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경합 우세. 그 말은 뭐 아직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알겠습니다. 원래 송파구가 가불병 선거구가 3개잖아요. 네. 가불병 중에 국힘 가장 우세가 센 곳이 원래는 송파갑이거든요. 근데 갑이 흔들려. 지금은 네. 송파을은 조금 안정적으로 여론조사가 괜찮고. 나오는 것 배현진. 같고. 송파 정도 지금 좀 송파병. 병이 저기 예. 누구야? 남인순하고 김근식이 병. 거기가 송파- 거기가 송파병입니다. 거기는 남인순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앞서는 조사가 거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엎치락뒤치락 4월 10일 아주 길 것 같습니다. 저희 개표 방송이 매우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표 방송 때도 두 분 함께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석이 걸려 있는 비례대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를 앞서는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 한두 개쯤 이렇게 하다 보면 뼈쪽 솟아오를 수도 있곤 한데 네.
앞서도 1~2% 포인트니까 그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차이일 거고 네. 저는 비례에서는 큰 차이는 오히려 유동성, 변동성은 좀 지역보단 작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 네. 조국 당을 흉중에 뽑고 계신 분들이 돌아서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해서 조국 당 지지율이 크게 빠질 일은 참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은 어차피 야권 성향의 표는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추세니까 반분할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 같은데 둘이 합쳐서 총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46석이 분배되는 건 0점 몇 소수점 이하는 그 계산하는 룰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면 저는 지역구보다는 덜 헷갈리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저는 비례대표 제2당은 조국 혁신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은 다음 선거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제도 개선이 되겠죠. 아니 그리고 해야 되겠죠.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네.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의석에서 깨진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녹색 정의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박한 점수를 드려서 죄송한데 지역구 심상정 후보 당선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전국 정당 득표율 3%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의석이 없을 수 있겠다. 몰라요. 3.1이 나와버리면 제가 좀 염치 없어지겠지만 현재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3%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이 지난번 총선에 비례대표를 9.6%인가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례 대표 5석을 가져갔는데 뭐 그거보다는 무조건 주는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저도 3%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는 제3의 선택지가 거의 정의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비례 득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3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녹색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기존의 정의당 우리가 흔히 말해 20년간 말해왔던 정의당이 세 가지 정치적 분파로 쪼개져 있어요. 네. 그중에 일부는 3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와 있고 네. 정의당은 녹색당하고 합쳐 있고 뭐 이래서 네. 그 과거에 4년 전에 9.7%를 얻을 때의 정의당과는 일단 주력 부대가 많이 분산돼 있다는 거. 세 군데가 아니고요. 개혁신당에도 들어와 있고요. 새로운 미래에도 미래가 있고요. 있고요. 그 없는 데가 없어요. 정의당 출신 박원석 그룹. 거기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네. 지금 개혁신당에도 네. 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군데 이상으로 퍼져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 한 5~6군데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웬만하면 정의당 출신들이 다 가 이게 있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한 그렇습니다. 군데만 더 추가할게요. 원주 네. 박정아 현역 의원과 네. 원창묵 네. 전 시장 민주당 후보 여기도 딱 붙어 있어서 백병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변수는 뭐가 될까요? 막판 변수 있을까요? 이대로 갈까요? 굳이 고르자면 투표율. 투표율. 근데 투표율이 저는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당에 유리하리라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존에 나왔던 좀 불미스럽거나 네거티브적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는 이슈들 중에서 혹시라도 추가로 한두 개 더 이렇게 불거진다면 네. 역해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사실 3, 4일 남아서는 이제는 사실 뭐 지금 안정적으로 서로 위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돌발적인 이상한 뭐 자연재해성 뭐가 터지지 않는 한 자연재해 말고 사람으로서 관리할 수 없는 막 망언이나 이런 거 말고는 네. 없을 것이다. 네. 결국에는 의대 정원 문제가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는데 별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양문석, 김준혁 후보와 같은 후보 개인의 치명적인 어떤 내지는 제가 보기엔 김준혁 후보가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은데 그 막말의 파급력이 거기서 또 추가적인 어떤 발언이 표심에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거보다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다른 선거구의 승패를 조금 영향 끼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예.